심지어 병원에서 올레이저랑 컨투라는 같이 못한다고 상담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희 병원에서는 컨투라 비전과 올레이저 치료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비전안과 한센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섹 심화편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라섹 말고 PRK라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이건 뭔가요? 앞선 영상에서 라섹은 각막 상피를 벗겨내기 때문에 눈이 까진 상태로 수술이 끝난다고 했는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PRK라는 수술입니다. 엑시머 수술이라고도 불렸던 수술이죠. 라섹은 PRK에서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 고안된 수술로 벗겨낸 각막 상피를 다시 잘 펴서 덮어주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통증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상피가 눈에 견고하게 붙지 않아서 오히려 통증이 몇 달씩 가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또 이 각막 상피가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버리거나 이물질로 작용해서 새로운 상피 재생을 방해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죠. 그래서 상피 세포를 그냥 다시 덮어주지 않는 게 낫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라섹 수술이 다시 PRK로 돌아가 버렸어요. 라섹은 사실 잘못 쓰고 있는 용어고 PRK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존의 라섹 수술은 상피를 벗겨낼 때 알코올을 이용해서 화학적으로 벗겨내거나 브러쉬를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벗겨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레이저는 실질부를 깎을 때만 사용했었죠. 이와 다르게 상피 제거부터 실질부 교정까지 모든 수술 과정을 레이저로 진행하는 것이 올레이저 라섹입니다. 기존의 알코올이나 브러쉬 방식은 상피를 벗길 때 눈의 기구를 직접 접촉해야 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올라가고 손상 범위가 불필요하게 넓어져서 회복 기간도 길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또 집도의의 경험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피세포층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각막에 미세한 혼탁이나 흉터가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굴곡이 남는 경우도 있어서 결과적으로 시력의 질이 떨어지게 될 소지가 있어요. 하지만 올레이저 라섹은 모든 수술 과정이 레이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눈에 직접적인 기구 접촉이 없어서 감염의 위험성이 줄어들고 또 레이저가 균일한 두께만큼 정교하게 상피층을 깎아내기 때문에 기존 방식이 갖고 있는 부정난시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시력 회복도 빠르고 통증도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올레이저 라섹 수술 후에 검은 동자 표면이 회복되는데 3, 4일 정도 시간이 걸리고 이 기간 동안 통증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투데이 라섹은 이 회복 시간을 이틀 정도로 줄여서 라섹의 최대 단점인 통증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수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투데이인 줄 알았는데 투데이 라섹이에요? 네, 오늘 투데이가 아니고 이틀을 의미하는 투데이 라섹입니다. 라섹 수술 후에 눈이 회복되는 동안 치료용 렌즈를 끼워 놓는데 이 렌즈를 48시간 뒤에 제거해도 될 만큼 눈이 빨리 회복된다고 해서 투데이 라섹이라고 불러요. 투데이 라섹의 원리가 뭐예요? 회복 속도를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만드는 거예요? 투데이 라섹에서 회복 기간이 짧은 건 재생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회복시켜야 될 양이 적기 때문이에요. 라섹에서 각막을 깎아낼 때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요. 상피 제거 부위, 시력 교정 부위, 이행 부위. 투데이 라섹은 상피가 제거되는 영역을 기존보다 줄여주는 방법이에요. 물론 단순히 이 영역만 줄이는 건 아니고 몇 가지 더 조정해야 될 것들이 있긴 한데 핵심은 손상되는 직경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기존 라섹에서 직경 7mm 정도 영역의 상피를 제거한다고 하면은 투데이 라섹에서는 5.5에서 6mm 정도로 줄여주는 거예요. 손상 부위가 적어진 만큼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빨라지죠. 1mm 줄이는 게 그렇게 차이가 큰가요? 오, 엄청나죠. 면적은 반지름의 제곱이기 때문에 직경을 1mm만 줄여도 면적은 25% 정도 차이가 나요. 단순하게 따졌을 때 4일 아플 게 3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럼 그 직경을 줄일수록 좋은 거예요? 직경을 줄이면 회복이야 빨라지지만 그만큼 시력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피 제거 영역 안에서 시력 교정이 이루어지는데 상피 제거 영역이 줄어들면 교정부나 이행부 둘 중에 하나는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시력 교정 영역이 줄어들면 고위수차 난시 발생 가능성이 올라가고 이행부 영역이 줄어들면 빛번짐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따라서 무작정 상피 제거 영역을 줄이는 게 답은 아니고 환자의 눈 상태를 따져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수술을 결정해야 돼요. 동공 크기나 난시 정도를 모두 고려해야 되죠. 컨투라 비전은 좀 더 매끄러운 눈동자 표면으로 만들어주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도 이런 비유를 들긴 했는데 지구를 멀리서 보면 둥그렇지만 실제로는 산도 있고 계곡도 있는 것처럼 우리 눈도 그냥 보기엔 매끄러워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미세한 높낮이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걸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것을 교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는데 이게 바로 컨투라 비전입니다. 수술 전에 환자 눈의 미세한 굴곡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이 데이터를 엑시머 장비에 연동시켜서 돌출된 부분은 더 깎아주고 함몰된 부분을 덜 깎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수술하면 같은 도수라도 굴절멸이 매끄럽기 때문에 시력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콘트라 비전은 올레이저로 할 수 없다는 걸 봤어요. 그게 맞나요? 오, 공부 진짜 많이 하고 오셨네요. 이거 진짜 고급 질문인데. 라식 라섹 수술하려고 사전에 많이 알아보신 분들은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병원에서 올레이저랑 컨투라는 같이 못한다고 상담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컨투라 비전은 EX500이라는 장비에서 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인데 올레이저 모드랑 컨투라 모드가 따로 있어서 동시에 적용은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이상했어요. 왜냐면은 컨투라 비전이 목표하는 미세 굴곡 교정을 하려면은 올레이저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기계회사 테크니션 분들한테 연락해서 문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 질문을 전국에서 딱 2군데 병원에서 받았대요. 그래서 뭐 설명 듣고 레이저 방식이랑 뭐 각 수술 모드의 특징이랑 이런 거 듣고 나니까 컨투라 비전도 올레이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저희 병원에서는 컨투라 비전과 올레이저 치료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소위 환자분들이 알고 계신 엑시머 레이저 2대장이 EX500과 아마리스 레드인데요. 요즘엔 정보들이 하도 많아서 많이 알아보고 오신 환자는 뭐 이 기계는 뭐가 어떻고 뭐가 안 좋고 하면서 저를 막 가르쳐 주시려고 하던데 사실 대부분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계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EX500, 아마리스 레드 두 제품 모두 훌륭한 제품이라 결과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서로 강점의 차이가 약간 있는 거고 해당 병원의 의사가 그 강점 중에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어떤 장비를 구입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또 어느 쪽이 조작할 때 본인 손에 더 잘 맞는지 결정하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강점을 꼽으라면은 EX500의 경우 같은 도수를 교정해도 절삭량이 적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마리스 레드는 레이저 속도가 1.5배 정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래봤자 뭐 절삭량 몇 마이크로미터, 레이저 시간 몇 초 차이예요. 솔직히 두 제품의 기능적 차이는 별로 없고 그냥 본인 병원이 가진 장비를 더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투데이 라섹은 아마리스 레드만 가능하고 뭐 컨투라 비전은 EX500만 가능하다고 알고 계실 텐데 그 수술명이 각각의 기계에서 뭐 상표권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지 아마리스 레드에서도 컨투라 비전 같은 교정이 가능하고 EX500에서도 투데이 라섹 같은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글로벌 비전학과는 무슨 레이저 기계를 사용하나요? 저희는 EX500 제품을 사용해요. 두 제품 모두 사용해 봤는데 EX500이 제 손에 더 잘 맞았고 뭐 불규칙 난시나 재수술의 경우에는 EX500이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장비를 선택했습니다. 네, 오늘은 라섹에 대해 투머치 토크를 해봤는데요. 라섹을 할지 고민하면서 많은 정보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전학과 한세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